미녹시딜을 바르는 분들은 단순히 미녹시딜을 바르시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미녹시딜의 원리인 두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탈모약으로 탈모 원인 효소인 를 막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원치유원 대표 원장 윤종진입니다. 한국에서 탈모로 병원을 내원하는 분들이 연간 25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증가하고 있는 탈모 환자와 비례해서 탈모약 시장 규모 또한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탈모약을 이용해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중 몇몇 분들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탈모약 효과를 100%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탈모약 효과를 100%를 넘어서 200%까지 볼 수 있는 탈모약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탈모약 복용을 하시기 전에 모발 이식과 같은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탈모약은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해서 집에서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 일종의 홈케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탈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난다, 이런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탈모약 포장지에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저도 환자분들에게 탈모약에 대해서 처방을 내드릴 때 최소 6개월 이상은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리면서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따라서 탈모약은 느린 치료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효과 빠른 치료 방법을 원하신다 하시면 가장 빠른 방법은 모발 이식이 되겠고, 또한 병원 치료를 함께 병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만성으로 진행되는 진행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하셨다 하시더라도 탈모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걸 막아주고 모발을 성장시켜서 유지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다만 탈모와 관계없이 미용 목적으로 모발 이식을 받으셨다, 혹은 스트레스성으로 발생한 원형 탈모, 혹은 여성분들이 탈모약을 드실 경우에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담하신 후에 처방받아 복용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제대로 된 영양성분 섭취입니다. 미녹시딜의 경우에 두피에 바르게 되면 기존의 모발이 빠지는 그런 쉐딩 현상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쉐딩 현상은 한두 달 사이에 기존의 휴지기 모발이 많이 빠지고 생장기 모발이 올라오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이제 혈관을 넓혀주는 미녹시딜을 발라서 두피로 혈관을 확장시켜주지만 머리카락을 새로 생성하는 데는 영양성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모발을 만들어내는 영양성분들을 충분히 함께 섭취함으로써 모발이 자라나는 속도와 모발의 이제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녹시딜을 바르실 때는 단순히 이제 미녹시딜을 바르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경구 탈모약도 섭취해주면서 무알파 환원효소의 DHT로의 차단을 막아주고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그러한 과정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탈모약을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실제로 오셔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5년, 10년 전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유지가 되시는 정도 같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빠지지 않고 유지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년, 10년 전에 과연 탈모약을 드시지 않고 그냥 쭉 지냈을 경우에 현재의 탈모 진행 상태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과거보다 이제 훨씬 나빠진 상태가 됐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 이렇게 약을 복용했을 때 유지가 된다 하시는 표현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도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 약발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약을 드셨을 때 5알파 환원효소를 차단해주는 수용체의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탈모약을 소화, 흡수시키기 위해서 첨가제라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첨가제를 너무 이제 저렴한 혹은 직구를 통해서 이제 약을 구매했다 하시면은 그런 첨가제 때문이라도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탈모약의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탈모약을 끊어버리면 훨씬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솜털처럼 바뀌고 결국에는 탈모약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점입니다.
대신 탈모약으로 효과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다른 치료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이식도 있고 병원에서 하는 매조 시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탈모 치료를 병행하면서 탈모약까지 직접 처방을 받아서 섭취하신다면 효과는 증대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탈모가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탈모약을 복용하길 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방, 영양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탈모가 유전성이 강해서 본인에게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나 탈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시면은 탈모약을 복용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좀 건강한 생활 습관 잘 드시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또한 음주와 흡연 이런 것도 좀 멀리 하시고 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의 발현을 늦추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헤어라인이 뒤로 좀 천천히 깊어지는 것 같다, 사이사이가 비어 보인다, 혹은 평소보다 머리가 훨씬 많이 빠진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탈모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탈모가 맞다면 탈모약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피에는 정말 갖가지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집에서 하시는 단순한 샴푸만으로 해결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폐물 덩어리들이 계속 쌓여서 산화되면 단단하게 굳어서 지루성 두피염 그리고 염증성 탈모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피 케어를 통해서 예방을 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애니믹 헤어소닉과 제트 클리어, 에코제 펀치 이런 전문 기기를 통해서 오염된 두피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필러 클린, 바이오 라이트 이런 것들로 통해 두피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탈모약을 섭취하실 때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바탕으로 내 소중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더 많이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원치의원 대표원장 윤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